안녕하세요. 거지개미입니다. 오늘은 낙폭과대로 인해 하락이 컸던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매매를 했었는지 공부에 도움이 되시라고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본업이 바빠서 매매에 대한 거 제가 무슨 종목을 사고 그런 건 이제 뭐 무의미하죠.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래 뭐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고 막 이거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어차피 잘 된 거죠. 저도 본업이 바빠지면서 일주일에 그래도 뭐 한 번에서 많으면 세 번 정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 좀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고 공부하는데 주입을 시켜보고 좋은 거를 뭐 좋은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면 항상 뭐 나올 때마다 보셔서 도움 되는 것만 누차 말씀드리죠. 빼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저를 구독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발언해봤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공유해 드린다는 점,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왜 안 되는지 저의 주식 철학 뭐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된 현실성에 맞게 현실성 있는 좀 매매를 위해서 공유 드린 내용이 있어요.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거지 개미 장기 투자 매매 공유법 뭐 이런 란이 있어요. 거기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따로 분리는 시켜놨거든요. 예, 제가 뭐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바꿔먹은 마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지미 장기 투자 매매법 그란 거기 있는 영상들 뭐 다른 이게 그냥 업로드한 영상들도 거기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제가 뭐뭐 샀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 막 다시 처음부터 막 제가 찍었던 영상들을 막 찾기도 힘들더라고요. 예. 제가 어그로송의 제목을 붙여서 했던 게 아니고 종목을 매매했던 종목을 이렇게 제목만 써놨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했던 거는 그렇게 다 좀 공유될 수 있는 영상들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글 안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.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을 보기에 앞서서 저의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금속하고 드림텍이라는 종목 저는 매수를 한 상태였었잖아요. 6월 1일인가요? 그 전인가? 아무튼 영상에는 어차피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. 예, 하지만 제가 매수를 하고 엊그저께인가요? 기억이 안 나네. 제가 이제 본업이 바빠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왔어요. 그리고서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친구한테 거의 같이 사다시피 해서 너도 이거 사라 해서 영화금속하고 드림텍을 친구가 들어갔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본업에 관련된 비즈니스 있죠. 비즈니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좀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바빠지겠다 했는데 바빠진 거죠. 그래서 이거 내가 대응을 못할 것 같다. 왜냐 단기 스윙으로 봤던 종목들은 제가 항상 뭐 매매를 한 영상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단기 스윙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. 뭐 이거는 끌고 갈 겁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면 단기 스윙이란 단기적인 급등을 바라보고 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급등이 나왔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화 시키자 해서 이렇게 뭐 1, 2%, 2, 3% 먹고 그냥 나왔어요. 나오고 이제 친구는 어차피 한국에서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.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이제 소소하지만 이 장기적인 매매를 하는 친구인데 요새 뭐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직장은 다니지만
예,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줬죠. 야, 같이 좀 사자. 나 나중에 가면은 이거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, 예,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. 예, 추천이라는 건. 그런데 뭐 저랑 어렸을 때부터 또 이게 주식 공부를 같이 했었던 친구여서 서로 뭐 알아서 대응은 잘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친구가 옛날에 저한테도 종목을 추천해 줬었고 뭐 이렇게 뭐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뭐 알아서 대응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지난 영상 보시면 거기 나와 있겠지만 영화금속은 평단가가 1730원입니다. 예, 딱 여기에요.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? 그래서 친구도 아마 이날 거의 그 다음날 뭐 사라고 해가지고 예, 이 친구도 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드림텍 뭐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6,560원이었어요. 평단가가 6,560원. 예, 딱 이 정도겠네요. 예.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? 딱 여기 이 라인. 예. 이날 샀을 거예요. 5월 29일. 예. 이날 산 것 같은데 이날 아니면 시초가인가? 네, 영상에는 어차피 나와 있거든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고 저는 짧게 먹고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들고 있어서 영화금속은 알아서 자기가 대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뭐 수익 한 48%, 49%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뭐지? 제가 또 좀 배가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? 예.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제가 놓치는 거 이왕이 아는 사람이라도 수익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했던 거거든요. 예, 막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,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.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래도 그래 친구라도 이렇게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배가 아파서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 좀 하면 좋지 않냐. 그래서 아까 48%, 49%, 뭐 그 정도 50%, 50%까지는 아니라고 했던 것 같고요. 48%, 49%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야 그래도 지금 정도 한 수익을 한 80% 익절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냐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했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대응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조금이라도 배 아프냐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. 원래 그래요. 저랑 친구는 둘이 수익이 엄청 잘 나도 서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. 그냥 아 야 올랐더라 그렇게 하고 알았어. 나머지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. 진짜 딱 이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수익이 나면 와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도 왜냐면 주식에 대해서 촉박하게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. 저도 그렇고. 예,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? 예, 이게 제가 장기 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재테크답게 예, 하는 매매라서 지금 상황이 딱 좋았기 때문에 단기 스윙 종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성격이 급하고 해서 단기 스윙이라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도 이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자꾸 찍, 찍으려고 해야 되고 예, 막 그런 막 부담감이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유튜브를 꿈꾸는 사람 전업주자도 아닌데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좋아요도 구독도 해달라고 막 그랬던 게 의욕도 어떻게 보면 생기고 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? 그러면 나 오늘 뭐 찍어야 돼? 이런 게 생겨서 예, 다시 한번 뭐 구독해 주신 분들은 또 듣는 얘기지만 예, 그렇게 돼서 아무튼 추후에 종목들이 단기 스윙 종목들은 정말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어요. 슈팅을 준 종목들이 많았죠. 강하게.
거의 한 80% 이상은 단기 수익 종목들 매매해서 제가 뭐 먹고 나오건 뭐 손절을 치고 나왔어도 추이는 다 잘 갔어요. 흐름이 장 흐름도 좋았고 테마성은 이미 저는 단기 수익 종목들도 무조건 테마성. 이제 최근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과 이 차트가 수렴이 돼 있고 매집의 형태가 있는 종목. 이 단기 스윙에 대해서도 향후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향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뭐 두 번, 세 번 정도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 매매법에 좀 주입도 시켜보고 좋은 거는 좀 빼드시기 바랍니다. 음, 어, 그래도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제가 아니더라도 친구도 잘 먹었고 그리고 뭐 제가 굳이 못 먹었다고 하더라도 배 아파하진 않아요. 예,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? 기억 나시나요 혹시? 매일매일 항상 올라갈 종목은 있다. 상승장이건 조정장이건 하락장이건. 급할 건 없죠. 급하게 오른다고 해서 놓쳤다고 재진입해봤자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낼 뿐더러 저는 좋은 시너지를 받은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할수록 자중해야 된다는 이 주식 시장에서는 냉정함이 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,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바꿔먹은 마인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만일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한 적은 절대 없어요. 하지만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역량껏 드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아시죠? 뭐 사라 마라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뭐고 뭐 이랬으니 이런 거는 희망 고문이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. 자기가 믿음을 갖고 매매한 종목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. 자신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기본이에요. 예, 남들인데 가서 막 알려달라 뭐 해봤자 좋을 건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죠. 희망 고문. 예. 자, 이제 보도록 할게요. SK 이노베이션. 자,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자,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이 계좌를 사용하기 전에 예, 이제 봤던 이 장기 투자 계좌 있죠? 장기 계좌. 그걸로 매매를 잠깐 했던 종목이에요. 이때 코로나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일이 없어지고 했을 때 봐놓고 있다가 예,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와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. 우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때부터 하락폭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던 종목입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못 먹고 나왔어요. 거기에 대해서도 뭐 공유는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. 자, 이 매매는 낙폭과대에 따른 매매예요. 예, 이 매매를 제가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. 왜냐? 시간이 이 지금처럼 상황이 맞아서 어떻게 제가 일이 또 뭐 무슨 상황 때문에 언제 쉴지 모르잖아요. 그렇거나 증시 상황이 정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매매예요. 그런데 저는 이 매매를 그러니까 핫다 막 이런 거 아시죠? 거의 그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무턱대고 그렇게 안 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완벽하게 반등을 줄 자리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거죠. 자, 지금 보시면 주봉이에요. 저는 일봉 안 본다고 했잖아요. 주봉 월봉인데 자, 쭉 당겨서 본다고 했었죠. 자, SK 이노베이션이 이때 당시에 뭐
매출 부분도 그렇고 실적 부분도 그렇고 뭐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흘러가겠죠. 뭐 안 좋은 이슈도 있었고. 하지만 자, SK 이노베이션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부도가 당할 회사로 보이나요? 아, 좋아요.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말고요. 이렇게 지금 당장 납부과대가 나온다고 해서 이 회사가 부도당하고 문 닫고 뭐 그냥 놀 회사로 보이나요? 예, 제가 관중에 넣었던 시기가 이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계속 더 떨어진 거예요.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잡은 게 제가 자, 여기 있습니다. 종목 실현 종목 4월 2일 날 매도했어요. 매입가 78,800원에서 이 매도가가 83,100원이에요. 예, 저는 다 있어요. 이렇게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, 78,800원. 여기에요, 여기. 예, 딱 여기. 수전증이 심한가? 여기에요. 예. 자, 보시면 쫙 당겼죠. 쫙 당겼을 때 자, 이때 2014년도 때만큼 하락폭이 나온다고? 그러면 이때 당시 거를 보는 거예요. 아니, 지금 이때보다 뭐가 부족하지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안 좋은 점을 찾을래야 이때보다 안 좋은 점을 찾을래야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래요. 뭐 여기까지 왔으면 몰라. 근데 너무 떨어진 거예요. 예. 여기보다 더 떨어진 거죠. 이 회사가 무슨 부도 나나? 딱 그게 팩트예요. 예, 아무리 기사를 찾고 이때부터 기사를 찾고 해도 이 회사가 떨어지면 뭐 이제 거의 다 와가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매매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낙폭과대 매매법을 쓴 거죠. 예.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요. 예. 그래서 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비중을 제가 막 왕창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는 항상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야, 이거는 너무 심한 낙폭과대라고 생각이 됐고요. 이 회사 자체로 봤을 때. 그리고 아무리 증시가 심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생각이 됐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78,800원. 예, 매수할 때는 저 고민을 안 해요. 예, 아시죠? 예,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자꾸 제 마우스 보이시는 시점 7만 힘들어. 예, 이것보다 살짝 위인데 아무튼 뭐 이 정도예요. 예, 여기서 뭐 사가지고 83,100원에 팝니다. 예, 이 근방이죠. 아우, 예, 이 근방에서 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이때만 이렇게 보고 논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. 이때 상황만 보시면 이미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분석도 이미 다 해놓은 상태고 이제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. 예, 그렇게 하고 이때 당시에 쫙 당겨서 봤으면 자, 차트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? 예,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. 차트로는. 예,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, 이미 흘러온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여기가 큰 저항대가 될 수가 있어요. 이 라인이 그쵸? 이 라인이 큰 저항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또 큰 지지대가 되는 거죠. 하지만 이때만 놓고 본다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장기적으로 저는 매매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. 뭐 지금 말한 거 보면 제가 장기적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가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수익 극대화든 뭐 여러 매매법들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 매매법들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. 그죠? 왜냐 SK 이노베이션이 부도가나 뭐가 문제가 심해? 근데 지금 증시가 안 좋아요. 과연 나중에 여기까지 더 다시 매수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
수익 극대화 전략을 쓸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올 수 있을까? 이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뭐 비중은 많이 쓰고 하면 도박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1차 뭐 매수를 할 때 다른 종목도 장기 투자 들어갈 때처럼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항대 맞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증시의 타격이 확실히 큰가 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여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대가 될 수도 있고 뚫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항상 강한 저항대는 뚫으면 강한 지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오자. 혹시 모르니까. 예. 그렇게 해서 이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짧게 먹고 그냥 나와요. 예. 그렇게 해서 뭐 수익이 10몇 프로는 났거든요. 네. 몇 프로가 났냐? 아, 17% 났네요. 17%. 예, 17%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. 자, 이렇게 그 뒤로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긴 했어요. 지금 보시면 보셨죠?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강한 저항대. 그죠? 매물을 또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 주봉을 보시면 보이시죠? 꽤 오랜 시간이에요. 예, 나름. 예. 계속 조정을 주고 움직이는 게 그리고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또 이쪽을 강한 지지 라인으로 삼겠죠. 예. 이렇게 하고 볼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제가 또 그런 게 있어요. 뭐 이 방법도 나중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좋은 이 바닥에서 사서 자꾸 평단가가 올라가게끔 매수하는 전략도 있어요. 예.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영상을 찍게 될 때 그때 그 매매법에 대해서도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어떻게 보면 웃기죠? 예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매매법이에요. 예. 생뚱맞은 거죠. 남들은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저는 올라갈 때도 이렇게 매수를 또 따라붙으면서 매수를 할 때도 있어요. 예.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나중에 여러 매매법이 있어요. 많아요, 정말 세상에는. 예,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 또 큰 틀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 저는 무조건 확실하게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, 종목, 자리, 상황에 따라서 들어갑니다. 뭐 소위 말해서 이 잡주들 있죠. 무슨 안 좋은 정말 악재로 인해서 하락폭이 갑자기 빵 하고 맞아서 핫다를 한다. 저는 그런 건 안 해요. 예. 뭐 그게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예.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낙폭과대가 확실히 나왔다. 아무리 봐도 내가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어.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. 아시겠죠? 저는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. 예,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핫다도 왜냐하면 제가 본업을 하니까 뭐 단타나 스캘핑이나 뭐 단기 스윙이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뭐 핫다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그게 특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저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어가 다른 거죠. 낙폭과대 매매예요. 저한테는. 예. 핫다 뭐 하락이 막 너무 깊으니까 그냥 저는 이건 너무 낙폭과대가 심해. 이 종목을 분석했을 때 모든 건 분석을 바탕으로 매수 타점을 정한다고 했어요. 차트를 보고. 그걸 항상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. 무턱대고 야 이거 뭐 제대로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또 모르죠. SK 이노베이션이 갑자기 진짜 생뚱맞게 부도 위기래요. 그럼 분석이 안 된 거잖아요.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. 그러고서 분석을 했을 때 이거 뭐 아무리 부도가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낙폭과대를 줄 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
예,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? 무조건 안전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.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이게 분명히 낙폭과대가 심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. 뭐 퍼든 뭐든 예전에도 제가 뭐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고 이런 기본적인 거 예,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만 다 읽고 공부를 해도요 충분해요.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가치를 따지려고 뭐 퍼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계산하시잖아요. 예. 뭐 좋게 다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나는 직접 진짜 정말 세부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따지고 공부하고 싶다. 그러면 예, 공부하시면 돼요.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알려드릴 수가 있나? 예. 다 나와 있어요. 계산법도 다 나와 있고. 그건 책이나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시면 되겠고.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걸 안 볼 수도 있고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예전에 초반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신의 매매법은 한 가지만 있으면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. 상황에 맞게 종목에 맞게 종목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매법들이 차분하게 그래야 차분해질 수 있어요. 아 이럴 때는 이런 대응책으로 바꿔야겠다. 아 이럴 때는 이런 매매로 바꿔야겠다. 굳이 그대로 이 한 매매법을 예,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. 왜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저는 마인드가 좀 있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. 예, 단 하나 다시 한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, 예, 무거운 종목이든 우량주든 예, 뭐든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뭔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낙폭과대가 이렇게까지 심해야 되나 그거를 판단해야 돼요. 그리고 이거는 내가 모든 걸 다 파악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심한 건 예, 낙폭과대다 라고 판단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얼렁뚱땅 남들이 하는 얘기 좋다고 하니까 가고 하는 거는 절대 안 좋아요. 예, 득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. 예, 저는 현실적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필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울 수도 있어요. SK 이노베이션 자 뭐 HTS는 어디든 들어가면 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나오잖아요. 다 나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대기업이에요. 예, 큰 기업이잖아요. 근데 이게 아무리 장이 안 좋다고 해도 왜 이렇게 떨어져? 찾습니다. 우선 SK 이노베이션이 부도 날 거야?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찾아요.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 그냥 다 나오잖아요. 예. 찾고 분석하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또 예, 다니고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. 예,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다고 하길래 예,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뭐 근데 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검색해도 예, 다 나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중요한 거예요. 예. 이렇게까지 낙폭과대가 떨어지는 요점을 찾고 이 회사의 값어치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.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야? 근데 단지 뭐 그전에 실적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낙폭과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악재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아니야. 근데 증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져? 그러면 나이스 땡큐죠. 예, 문제가 없는데. 어느 기업이든 실적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할 수 있는 건데. 그죠?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. 예, 이 중요한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무턱대고 이렇게 낙폭과대라고 해서 들어가진 않아요. 왜냐?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판이 나면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올라간다고 하다가도
자기가 분석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무언가 잠재력이 있는 악재가 있을 수 있어요. 특히나 증시가 좋을 때 흘러내리는 종목들, 엄청 하락이 깊게 나오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악재가 강한 악재가 나서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. 조정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 때는 뭐 이렇게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막 나와서 정말 이 수급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도 있겠지만 이런 거 빼고 이 증시가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막 하한가 맞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건 분명히 뭐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예. 그럴 때는 매매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안 해요. 예. 할 시간도 뭐 없을 뿐더러 이렇게 확실한 것만 들어가요. 1년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. 예. 솔직히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으니까 장기 종목 끌고 가니까. 그래도 이것도 제가 역시 뭐 주식을 하면서 이 전략을 써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어요. 오래전부터. 왜냐? 그만큼 뭐 많이 안 하기도 했어요.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을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된 것 같은데요. 십몇 년을 주식하면서. 확실하게만 했죠. 확실한 종목에서 확실하게만.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? 네. 방법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써먹을 수 있고 상황이 이렇게 증시 상황이 오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예. 하나의 자신만의 매매법들을 하나라도 뭐 이렇게 좀 다 쓸 수 있는 매매법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아요. 예. 저는 좋다고 생각돼요. 이렇게 하고 뭐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고 지지하는 거 보고 뭐 매수하지는 않았죠. 왜냐 이 계좌가 아니고 장기 계좌였었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계좌예요. 예. 우선 롱런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예, 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예, 아시다시피 자, 이렇게 해서 좀 이 낙폭과대 매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요. 예, 이런 것도 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려면 정말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거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는 거예요. 예, 무조건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는 거. 그래야 판단이 빠를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알람을 설정해 주실 분들은 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기본적인 뭐 세부적인 분석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 큰 회사인 건 알아요. 근데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특히나 이 코스피 코스닥 보면 이제 시총순으로 있잖아요. 예.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,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잖아 이렇게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재테크를 한다 뭐 하면 그래도 회사 상위권에 있는 웬만한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둬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래야 매수 타점이든 갑자기 이렇게 뭐가 있을 때 뉴스든 봤을 때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음, 우선 기초적인 공부가 우선이죠. 우선이고 그리고서 회사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 회사가 테마성이 붙는지 그리고 뭐 어떤 매매를 쓰고 대응을 할 건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이런 거에서부터 예전에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이런 매매도 있다. 낙폭과대 매매. 자, 양봉에 저는 올라올 때 매매해요. 항상 음봉에 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써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저처럼.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는 도움이 뭐 크게는 안 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낙폭과대 매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다음 주도 시간이 그래도 나는 대로 또 저희 매매 여러 매매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을
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